핸들 꽂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네. 침대에서. 다시 꽂으면 돼요. 여기 이제 당겨가지고 넣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차로 이제 옮겨왔고요. 지금 이제 뭐 실내에서 딱 튜닝된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어제 네. 바로 네, 어제 바로. 따끈따끈한 네, 킹 릴리즈 방식의 이제 핸들만 튜닝을 하셨고 나머지는 진짜 완전 네. 순정이에요. 순정이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시트도 너무 상태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기어봉이 이것도 순정이죠. 네, 순정이. 신고 보니까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네, 있던데 네, 맞아요. 그것보다는 이 형태가 훨씬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아까 이제 자작차 같은 경우에는 네. 스티어링 휠 조작 범위도 되게 좁겠어요. 아, 네, 핸들이 작다 보니까 한 180도 돌아가나요, 양쪽으로? 네, 180도까지 다 돌아가긴 하는데 엄청 막 조작이 핸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핸들이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이 없다 보니까 엄청 카트 완전 느낌이. 네, 카트 핸들 느낌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실제 도로 주행하시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차 가지고 오신 시점부터라고 네네네. 봐야 되겠네요. 네네. 뭐 언덕 출발이나 이런 경험은 해보셨어요? 아, 네. 어떻던가요? 서울 갔을 때 네. 진짜 막 미숙했을 때는 사정없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덕에 공포증이 네. 생겼다가 이제 학교 쪽이 언덕이 심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 그쪽에서 연습 좀 해봤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사실 후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는 뒷바퀴 잠그는 거니까 네. 뒷바퀴가 구동축인데 언덕에서 만약에 정말 심할 때 네. 사이드 당기고 출발이 가능할까 뭐 그냥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처음에 이제 운전이 어렵고 했을 때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사이드 걸고 이제 출발하는 거를 연습해보려 했는데 저는 그 방식이 이제 좀 익숙치도 않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방클러치 네. 빨리 이제 네, 빨리 붙이면서. 악셀로 하면서 그게 가능하면 사실 그게 제일 낫죠. 네. 사이드까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저는. 저는 후륜차를 이제 타보는 게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로 타봤었던 게 그 마츠다 옛날 그 RX-A 타본 게 이제 처음이에요. 후륜 구동차는. 네, 그때 언덕을 한번 만나긴 했었는데 네. 뭐 언덕이 심하진 않아서 뭐 사이드 당기고 출발 뭐 이런 건 안 했었던 것 같고. 처음에 막 방클러치 막 못 잡고 막 그런 감도 없을 때는 그냥 방클러치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언덕 경사가 심하면 그냥 시동이 바로 그죠? 툭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트럭이나 이런 디젤 차들은 네. 사실 그냥 방클러치 정도만 놔도 거의 안 꺼지거든요, 네. 시동이. 근데 이제 가솔린 차들은 그러면은 꺼질 수도 있죠. 네. 주행하시면서 뭐 레브 매칭이나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시고 뭐 이렇게 네, 하셨어요? 네. 유튜브를 일단 최대한 많이 보면서 이런 원리구나 라는 거 보고 처음에는 그 엔진 브레이크를 네. 그냥 RPM 보정 안 하고 했었는데 차가 갑자기 빵 이러면서 엄청 심하게 락이 걸리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더 많이 찾아보니까 더블 클러치는 살짝 네.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저는 딱 그냥 싱글로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네. 좌회전 네. 1차로 타고 쭉 가시다가 이제 네. 좌회전 저 앞에 교차로 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순정인데 배기음이 꽤 그래도 큰 편이네요. 네. 순정인데도 조금 소리가 커서 좀 놀랬는데 막 다른 사람들 그 배기한 거 막 찾아보고 했는데 네. 너무 크면은 진짜 이제 소리까지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하신 게 이제 네. 그렇지. 2단까지 하려고 했는데 2단은 기어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잘 못하겠더라고요. 차가 너무 막 RPM 보정을 더 많이 해줘야 되니까 3단까지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3단까지만 하고 정차했을 때는 그냥 바로 중립에 넣어서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은 뭐 이제 일상 주행을 할 때는 뭐 2단까지 사실 굳이 레벨 매칭을 안 해도 이미 3단 정도에서 속도가 많이 줄어드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립 밟고 멈추는 거죠. 중립. 레벨 매칭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클러치를 좀 천천히 이렇게 떼시는 편이세요? 네, 조금은 천천히 떼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좀 빨리 뗐을 때 차가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천천히 막 연습해보면서 한 번은 빨리 떼보고 한 번은 그냥 천천히 떼보고 해보니까 그냥 천천히 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레벨 매칭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할 때는 네. 제가 포르테 그때 제일 처음에 강습해드렸었던 차주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할 때는 클러치를 좀 빨리 떼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속 충격이 팍 오는 경우에는 네. 이게 레벨 매칭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시는 단계에서는 사실 클러치를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떼는 거는 굳이 네. 레벨 매칭을 안 해도 반클러치로 충격을 완화하니까 뭐 네. 그런 부분인데, 내가 레벨 매칭을 쓰겠다 하면은 이제 좀 정확한 양으로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연습하시는 단계에서는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란투리스모 같은 게임을 한번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임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에서 히렌토를 써볼까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저가 힘들더라고요. 아, 게임에서요? 뭐 게임에서는 잘못해도 뭐 다시 하면 되니까. 네. 후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은 실제 상황에서는 뭐 네. 서킷 주행 정도의 한계의 상황이 아니면 네. 경험하기 힘든데, 게임에서는 이 히렌토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후륜에 락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오버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 때 팍 이렇게 차가 도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저는 그 게임 했을 때 막 처음에는 이게 속도감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바로 커너 때 그냥 바로 핸들을 탁 했는데 언더스티어가 바로 그냥 그렇죠. 가면서 쭉 밀리가면서. 게임이랑 실제랑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없으니까 네. 게임 같은 경우에 좀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은데 풀브레이크도 반 정도밖에 안 밟고 브레이크를 엄청 진짜 실제 같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제가 타보니까 네. 전륜차랑 후륜차 느낌이 좀 있네요. 그냥 일상 주행을 해봐도 아, 그래요? 좀 있네요. 느껴지네요. 이게 수동이라서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70은 제가 옆자리에 타봤는데 네. 차가 뭐 엄청 잘 나가긴 하는데 뭔가 차이를 잘 못 느끼겠고 그냥 부드럽게 잘 나갔었거든요. 수동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동력이 뭐 좀 전달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진짜 딱 이렇게 후륜구동으로 지금 베렌 같은 차를 딱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영상에서 i20 봤거든요. 네. 정말 멋진데 그거는 이제 해외 수출용인가요? 해외 수출용은 아니고 이제 해외 생산, 유럽에서 아마 생산을 할 텐데 국내에 안 들어오죠. 네. 이런 타입이 좀 애매하시죠? 네, 이럴 때 이제 자동 그냥 밟으면 되는데 네. 수동은 기어를 낮춰야 되나 말까. 네, 맞아. 이럴 때 엄청 난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작이. 이럴 때 이제 저는 그냥 예를 들면 3단 아까 들어가 있었으면 네네. 그러니까 빨리 가속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싱글 클러치로 2단 넣으면서 아, 보정하고 네. 바로 밟아서 쭉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던데 지금은 이거 내 마음대로 네. 막 안 움직이는데 차가 막 갑갑하고 막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맨날 앉아서 막 히렌토 막 다리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생각처럼 이게 안 돼가지고. 히렌토는 이제 브레이크를 얼마만큼 잘 밟냐가 네.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현대차들이 이제 이 젠쿱도 제가 좀 이따 타보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브레이크가 초반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네. 거의 살짝 밟고 일상주행에서 살짝 밟는 정도만 해야 되고 아니면 너무 콱 이렇게 밟히는 느낌이 네. 들고. 페달이 악셀이 지금 오르가는 페달인가요? 네네, 오르간. 지금 이제 한 3단까지 갈 때까지는 이제 변속을 하시고 나서 보면 네. 차가 좀 약간
이렇게 앞에서 아니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네. 했다가 다시 가고 뭐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속하고 나서 클러치 붙이는 거랑 악셀 밟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악셀이 약간 늦게 밟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먼저 걸리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잘 맞으면 네. 거의 자동 비슷한 느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한번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쭉 가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포르테 차주님 제가 강습할 때 돌았던 곳인데 여기 이제 계속 돌면은 그냥 차 별로 없고 그러고 돌면서 이제 일단 일단 한 바퀴는 그냥 한번 돌아볼게요. 네네네. 네, 우회전 하시고. 네. 여기서도 이제 우회전. 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주정차에 그다음에 우회전해서 네. 그 포켓차로 있거든요. 네. 거기 쪽에 잠깐 비상등 켜고 네, 네. 정차를 잠깐 하고요. 네.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하실 때 네네. 뭐랄까 약간 꿀렁 이런 거 없이 출발을 하시고 네. 클러치를 가급적이면은 오래 안 붙이고 그러니까 아. 필요한 만큼 붙이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네. 떼주면서 이제 꿀렁이 없이 출발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 2단 한 3단 이후 같은 경우에는 고단으로는 뭐 변속할 때 클러치를 그냥 대충 붙여도 충격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네네네.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한 3단 정도까지 갈 때 여기서는 뭐 주로 이제 2단 정도까지만 네. 가고 이렇게 되니까 뭐 3단이나 2단 갈 때 네. 그때 이제 출발할 때 요령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타이밍에서 클러치 떼는 타이밍.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타이밍을 유지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부드럽게 떼는 거예요. 부드럽게 떼면서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악셀도 같이 좀 밟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차 움직임이 지금 이제 변속하는 딱 그 지점에서 약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없이 변속할 때 이제 밟으면 동력이 끊어지니까 뭐 쭉 가더라도 악셀 밟으면은 쭉 이렇게 뒤로 바로 가는 한번 앞으로 꿀렁했다 가는 거 없이 그게 이제 클러치랑 악셀 밟는 타이밍 요 네. 교차 지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금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잠시 후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지금도 이제 클러치 떼는 타이밍이 좀 약간 그러니까 머뭇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지금 3단 들어가는 거는 비교적 괜찮았어요.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 전이나 뭐 엔진 브레이크 걸기 전이나 이제 감속하기 전에는 주의하십시오. 악셀링을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 차가 앞뒤로 피칭이 없게끔 한번 유지하는 거니까 악셀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 300m 장박에서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지금도 2단에서는 되게 클러치를 조심스럽게 붙이긴 하셨는데도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클러치를 조심스럽게만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클러치를 떼는 과정에서 악셀 페달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밟아줘야지 그게 없어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클러치 악셀만 가지고 그런 느낌이 조절이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차가 움직이는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 변속 충격 생기는 거는 차가 관성을 안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고속에서 안 생기는 이유는 이미 관성을 받아서 쭉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힘도 작용을 하는데 저속에서는 그게 제대로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후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세우셨던데 잠깐 세우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운전. 네네. 시트 포지션 바꾸셔도 돼요. 바꿔도 돼요? 네네네. 편하신 대로. 더 내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를 거의 대부분 좀 많이 낮춰서 타는 편이어가지고 클러치가 밟히는 간격이 좀 좁네요. 이거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아까 11만 킬로 정도 됐다고 하셨죠? 네, 11만 7천. 잠시 후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차가 확실히 힘이 좋긴 좋네요. 불편한 건 이제 방향지 시등까지 거리가 좀. 예. 저도 어제 느꼈는데 습관처럼 방향 지시등을 켜려고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저 멀리 있어가지고. 약 300m 장박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확실히 다른 차보다는 조금 네.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클러치 느낌도 조금 다른 일반 수영에 비해서 좀 다른 느낌이고 그 다음에 동력이 딱 붙었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이게 이런 게 토크인가 봐요. 지금은 조금 제대로 된 것 같거든요. 제 생각대로. 네. 근데 이제 핸들링을 할 때 제 포지션에서는 여기가 좀 많이 걸리네요. 그래요?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지금 뭐 좀 치고 나가는 게 있긴 했지만 꿀렁했다가 나가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클러치 떼는 타이밍이랑 악셀 밟는 타이밍이 딱 그 네. 지점에서 제대로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히렌토도 한번 써봤는데 네. 약 300m 저 앞에서 한번 장박에서 써봐야겠다.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2단이 잘 안 들어가는구나.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2단이 조금 기어가 걸리는 느낌이 좀 네, 들어요. 저도 2단에 딱 넣을 때 3단에서 2단 넣을 때 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약 300m 장박에서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그리고 네. 브레이크는 되게 예민하긴 해요. 지금. 그래요? 제한 속도 50km 2단이 정말 잘 안 들어가.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다른 차들 느낌으로 넣으니까 안 들어가네요. 2단이. 그냥은 잘 들어가는데. 네. 약 300m 장박에서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3단은 아마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3단은 잘 들어가. 속도를 되게 낮추니까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약 300m 장박에서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약 300m 장박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이게 뭔가 좀 기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 처음에 탔을 때는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변속할 때 2단에서 살짝 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싱크로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한번 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문제가 없는데 네네네. 들어가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갈리면서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은 매끄럽게 들어가거나 이거는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네.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 네. 느낌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속도가 낮을 때는 이게 낮을 때도 가끔 안 들어갈 때가 있네. 네. 약 300m. 이게 회전수 차이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속하실 때 이제 RPM을 보고 변속을 하시는 거예요? RPM을 자주 보긴 하는 것 같아요. 소리로 듣고 막 연습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또 RPM이 엄청 많이 치솟아 있거나 엄청 또 낮거나 막 그럴 때 변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면서 천천히 그냥 익히고 있는 정도? 뭐 클러치 디스크 상태는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요. 약 300m. 장박에서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지금 2000rpm. 이거 회전수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뭔가 이유가 있는 거. 300m. 장박에서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지금 뭐 거의 2000rpm 밑에서 네.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약 300m. 그리고 이게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 승용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나요?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편이라 가지고 약간의 네. 뭐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악셀을 뗐을 때도 느낌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륜구동의 특징인 건지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게 있네요. 한 바퀴만 딱 도돌아보고 그다음에 네네. 브레이킹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잠시 후 이제 승차감을 좀 좌지우지하는데 일상 주행을 하는 데 네. 있어서는 악셀링이랑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악셀링 할 때 그 뭐 감속하기 전까지는 차가 이제 피칭이 없게 그러니까 일정히 네.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1단에서도 이제 속도를 이렇게 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가 네. 변속을 하고 그러니까 2단에서도 이렇게 꿀렁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네. 번에 쭉 가는 느낌. 그러니까 2단에서도 지금 악셀을 계속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떼면은 꿀렁 하겠지만 잠시 후 관성하고 잘 맞춰가지고 네. 조절 좀 하고 변속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가 조금 늦었어요 타이밍이. 이게 타이밍이 클러치를 빨리 떼서 그런 게 아니라 악셀을 악셀 밟는 것과의 네. 이제 타이밍인 거죠. 왜냐면은 차가 이제 받고 있는 관성 플러스 네. 변속을 마친 후에는 이제 악셀을 밟아줘야지 가속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동력을 끊는 타이밍에 이제 클러치를 밟아서 동력을 끊으면 차가 관성을 이제 받다가 중간에 동력이 차단이 된 네. 상태니까 다시 연결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싱크들을 조금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해보자. 네네. 안 돼.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 클러치를 너무 빨리 뗐나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클러치 엄청 막 조심스럽게 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낮은 상태예요. 맞다. 브레이킹이 네. 이거는 다른 쪽으로 한번 더. 네. 지금 이제 멈추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네. 보면은 쭉 멈추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멈출 때 이 피칭이 거의 안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브레이크를 컨트롤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일상 주행할 때도 승차감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멈추는 느낌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조금 풀어주는 거거든요. 끝까지 계속 밟고 있으면은 네. 마지막에 멈췄을 때 차 무게 때문에 약간 네. 덜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그러니까 감속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까지 감속을 하는데 네. 브레이크는 이렇게 쭉 눌렀다가 그러니까 쥐어 짠다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쥐어 짜듯이 눌렀다가 풀어줄 때도 네. 뭐 물론 이제 스포티한 주행 같은 거 할 때는 뭐 바로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는 좀 부드럽게 풀어줘요. 오. 가속감 좋네요. 잘 나가네요. 3단은 들어가고. 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히렌토 쓰면 네. 뭐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이렇게 클러치도 이제 좀 빨리 뗀 편이고 저는 2단만 들어가면 이게 참 좋은데요. 지금도 멈출 때 마지막에 네. 부드럽게 멈춰. 와, 아까 히렌토 하실 때 정말 느낌이 자동 타는 느낌이었어요. 네. 와. 이게 제가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 네. 되게 그냥 가속감 있게 쭉 갈 수 있습니다. 2단만 잘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많이. 이단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연습하시는 게 네.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 연습. 그 다음에 악셀링도 역시 네. 그 차의 피칭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가속 방지 타고 이런 거 넘을 때도 연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부드럽게 갔다가 그러니까 내가 변속하고 악셀링, 브레이킹 가지고 차의 피칭 모션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컨트롤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킷 들어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참.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현대 HMG에서 그 이벤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 10만 원에 이제 3세션 30분씩 3번 탈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벌써 완벽 적응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서 차 돌려가지고 네네. 다시 바꿔서 한번 말씀드린 것들 한번 시도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까 저쪽으로 조금 갔던 데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한번 가면서 뭐 4단, 5단 뭐 이 정도 들어갈 텐데 가면서 이제 브레이킹 조금 연습해보고. 네. 변속할 때 클러치 밟는 것도 조금 더 빨리 밟아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딱 밟고 밟아주고. 브레이크 미세 조절이 좋아졌죠. 네. 지금은 네. 이 클러치 밟는 타이밍이랑 거의 기어 바꾸는 게 동시나 아니면 기어가 네. 조금 빨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빠질 때 거의 클러치가 밟히기 전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클러치를 먼저 밟고 이게 동작이 빨라지더라도 클러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기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퀀셜 느낌으로 지금 약간 가신 거. 그러니까 이제 수동 변속기는 내가
마음이 급하면 오히려 차는 느려요. 아 그래요? 네. 좀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시퀀셜 느낌으로 가시면은 차가 제대로 못 가요. 아 저 앞쪽에 아까 방지턱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쭉 가시고 가속해서 네. 가속. 한 요 정도쯤에 브레이킹 해볼까요? 브레이킹. 약 500m 전방에서 주정차에 지금도 떼는 타이밍은 네. 지금보다 빨라도 돼요. 4단, 3단 이후부터는 더 빨리 떼셔도 돼요, 클러치는. 그러니까 이게 붙이는 타이밍이 느려지면 네. 가속감이 빠지잖아요. 네네네.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과속 잠시 후 주정차에 바로 주의하십시오. 유턴하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이제 클러치를 떼고 악셀 밟는 이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클러치는 밟는 것만 최대한 빠르게, 떼는 거는 어떤 단수 상관없이 약간 네. 여유 있게 떼도 돼요. 아. 밟는 것만. 근데 이제 내가 최대 가속 혹은 뭐 그냥 가속을 이끌어내고 싶다 할 때는 고단에서는 클러치를 조금 빨리 떼줘도 되지만 여유롭게 떼셔도 돼요. 떼는 단계에서. 자, 부드럽게 한번 넘어볼게요. 닿기 전까지는 브레이크, 그 다음에 악셀. 지금 덜덜한 건 이제 4단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기어 변속 준비를 아. 하고 있어야 되겠죠. 2단으로 2단이나 뭐 3단으로 네. 넘어야 되니까. 브레이킹 하다가 이제 속도 많이 줄어들었을 때, 자, 지금 브레이킹이 막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감속하고자 하는 시점까지는 브레이킹이 점진적이 됐던지 아니면 한 방이 됐던지 간에 유지는 돼야 돼요. 아 브레이킹이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오토차를 타도 똑같은 거예요. 음. 이게 막 오토차를 타도 브레이크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네. 차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로는 다 설명을 네.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아. 이제 2단으로 넘어갔을 때 차가 막 네. 꿀렁했었던 것이 네. 뭐 클러치를 늦게 떼서 그렇다기보다는 클러치를 뗀 시점에서 엔진 회전수가 너무 낮아서 그렇거든요. 아. 약 500m 전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저속으로 주행을 하겠다, 내가 그냥 천천히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악셀 밟는 것도 부드럽게 밟아야 되고 클러치도 부드럽게 떼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회전수를 1단에서 더 높인 다음에 2단이 들어가요. 전방에 과속 여기도 점진적으로 감속, 네. 필요한 속도까지 쭉 그냥 감속을 잠시 해요. 후 주정차에 부드럽게 주의하십시오. 유턴. 핸들 감을 때는 빨리 이렇게. 아. 여기 차 이제 우회전 해가지고 네. 잠깐 한번 세워보실래요? 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네. 코너링 앞두고 이제 그 레브 매칭 하시면서 다운시프트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브레이크를 발을 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일반적인 코너링 할 때, 일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코너링 할 때는 가급적이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버리면 네. 내가 뭔가 다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감속하는 중에 다시 그냥 감속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기어 변속 하실 때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단속까지는 크게 그게 없는데 네. 3단, 4단 가고 아까 이제 5단 갈 때 제가 보니까 여기서 네,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하시죠. 네. 4단에서 중립 갔다가 네. 밀어서 이게 동작이 좀 긴 느낌이에요. 아.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되거든요. 네. 4단 들어갔을 때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네. 그냥 쭉 밀어 올린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실수하면 3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해서 아마 네. 이렇게들 가르쳐 주시거나 아마 네. 하실 텐데,
3단은 그냥 힘 완전히 빼고 그냥 민다라는 느낌만으로 밀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대각선 위쪽으로 약간 미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변속할 때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죠. 대각선 느낌으로. 6단은 마찬가지 네.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그래서 보통 뭐 한 4단 고속도로 주행해서 4단, 네. 4단 이상 5단 뭐 이렇게 쓸 테니까 네네. 그래서 가속을 쭉 이어가고 싶다면 4단에서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 RPM이 좀 떨어지고 가속감이 좋으니까 3단에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힘들어요. 네, 숨이 좀 확실히 그 가속 받는 느낌이 저랑 엄청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저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겠다면은 지금 네. 보면 1단에서 RPM 많이 안 올리고 2단으로 바꿨는데 꿀렁이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악셀을 부드럽게 밟아줬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네. 부드럽게 밟아주면 되는데 클러치가 붙은 상태에서 RPM도 낮은데 악셀을 차가 내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콱 밟으면 네. 충격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럴 거면 1단에서 RPM을 좀 더 써서 붙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느리게 가고 싶다 하면은 RPM이 좀 낮은 상태에서 2단으로 바꾸더라도 클러치도 더 부드럽게 떼면서 악셀도 부드럽게 밟아줘요. 알면 알수록 진짜 더 재밌네요. 네. 적응해가면서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연습할 거리가 자동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네. 익숙해지는 과정이 즐겁잖아요. 네. 출발할 때 악셀 툭툭 치면서 가는 거 자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이게 가급적이면 동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 차의 한계점, 요 정도는 네. 출발하겠다. 이 느낌을 더 이제 그 디테일하게 네네. 미세 조정을 해보시면 더 좋아요. 근데 1단을 지금 처음에 넣을 때도 약간 덜컹 뭐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이게 후륜구동의 특징인 건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냥 천천히 가속하고 싶다 할 때 느낌. 그냥 요 정도에서도 4단 들어가고 이제 타력으로 가다가 브레이크 네. 쭉 밟고 악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면 네. 일상주행 충분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4단, 그다음에 5단 가볼게요. 네네. 5단, 6단, 다른 차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 앞쪽에서 이제 유턴할 거다 하면은 네. 5단, 4단, 그다음에 3단 힐레부터. 진짜 엄청 부드럽네요. 하나의 울컥이 없이.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면은 되게 재미가 있어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젠쿱 이게 순정 상태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브레이크는 되게 예민한 느낌인데 네. 악셀은 또 그렇게 예민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승차감이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주변에 수동 연속기를 배울 네. 곳이 잘 없으니까 네. 이제 뭐 스포티한 요즘 시대에는 뭐 네. 스포츠 주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네. 수동을 보통 고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변속 충격 팍팍 주고 이런 게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부드러운 게 먼저 돼야 돼요. 네. 부드러워야 빨라질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막 충격이 올 때 좀 막 속도가 붙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좀 싫더라고요. 제가 막 조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데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저 앞쪽에서 제가 유턴해서 돌아올 건데 네네. 유턴할 때 이제 핸들 이렇게 돌리는 거 네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올라갈 영상에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스티어링 조작하는 것들도 차가 네. 사실 빠를수록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가속만 빠른 게 아니고 회전도 빨리 가야 되니까. 스티어링이 엄청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상 주행을 하건 뭐
스포츠 주행을 하건 뭐라건 간에 네. 동작이라는 거는 필요한 동작만 해야지 불필요한 동작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유턴할 때 이제 네. 왼쪽으로 핸들을 다 감아야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른손 여기를 잡는 경우도 아. 있는데 보통 위를 잡는 것 같거든요. 아. 그 위를 잡고 이렇게 돌 때 네. 감는 거는 천천히 감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 풀어줄 때 아까 보니까 이렇게 약간 놔버리시는 느낌이 아, 있으시던데 네네네. 놔버리면 안 되고 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원래는 아.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차가 움직일 수 있게 아. 양손을 이용해서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아, 제가 이게 좀 살짝 안 좋은 습관인 것 같기도 한데 항상 핸들을 틀고 나서 제자리로 올 때까지 그냥 놔버리거든요. 네, 놔버리면 안 돼. 네. 놔버리면 안 돼. 잡고 항상 내가 이걸 네.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거기 이제 잠깐 세울 테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네.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실습해 볼게요. 네. 삼단으로 이제 쭉 가시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조금 더 가속 네. 브레이크 여기서 밟으세요. 아. 그 다음에 지금 타이밍이 약간 늦긴 했는데 네. 방지턱은 저 정도 방지턱은 이제 올라타는 순간에 브레이크에서 밟대서 2단으로 넣고 살짝 가도 돼요. 좀 돌아서 올 때 한번 해보면 돼요. 네. 자, 가속 쭉 가시고 네. 자, 변속할 때 클러치 빨리 밟고 빨리 떼고 그렇죠. 오른쪽 대각선 하니까 정말 되긴 하네요. 네. 항상 중립으로 빼놓고 막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트럭 운전할 때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 이게 차가 스포츠카잖아요. 자, 이번엔 최대한 피칭 억제하면서 멈춰볼게요. 꿀렁꿀렁했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아까보다 많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제동을 할 때는 네. 클러치 밟는 요게 동작이 완전히 별개가 돼야 되잖아요. 오른발이랑. 네. 그러니까 이 오른발이랑 왼발이 뭐 다른 힐앤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렇게 정차할 때는 되게 세밀한 감각이고 여기는 한 방에 가는 거니까 아.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네. 지금은 이제 급한 마음에 악셀 밟는 것보다 네. 클러치 놓는 게 좀 타이밍이 네. 늦어가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 아. 적응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핸들 감았다 푸는 건 아까 좋았어요. 아, 그런 네. 식으로 해서 그게 익숙해지시는 게 아. 좋아요. 놔버리면 안 돼요. 네. 예, 연습을 하실 때는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드럽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 놓으시면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내가 계속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습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하게 내가 수동을 탄다면. 그 영상 중에 그 힐앤터랑 더블 클러치 하이라이트 찍은 거 있잖아요. 네. 아, 그거 영상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슬로우, 네. 약간 슬로우 모션 네네네. 들어가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발도 다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감을 때는 빨리 감아주고 네. 놓지 말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라인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도 이제 뭐 한 1시간 남짓인데 네.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것 같아서 네. 나머지는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네.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는 밟은 상태에서 지금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버리셨잖아요. 네. 내부 매칭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코너 들어갈 때는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발을 밟으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상주행을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스티어링 휠 연습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힐앤토도 하고 다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손으로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네. 뭐 우회전 한 차로 막 3개 막 4개 막 물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기는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수동 운전도 좀 하고 뭐 네.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차를 이렇게 주행을 아. 착착 저는 오히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양손으로 하더라도 신속하게 짝짝 움직이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작하는 게 다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막 그 영상 많이 봤는데 수동 운전하시는 분들 습관이 살짝 이렇게 막 네, 항상 여기 네, 근데 저는 좀 살짝 불안정해 보여가지고 좀 바쁘더라도 그냥 이게 더 나은 것 맞아요. 같아요. 주정차 주차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되게 도움 많이 되셨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수동운전 관심 가지는 분한테 좀 도움을 네. 드릴 수 있어서 아. 네, 되게 보람된 시간이었고요. 차가 되게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되게 진짜 밟았을 때 느낌도 네. 그렇고 아, 젠쿱 좋은 차네 정말. 저는 젠쿱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옛날 그냥 현대차 승용차 기반이겠지 그냥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아. 지금 구매하신 가격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상태 좋은 매물만 구하신다면 완전 가성비로는 네. 최고인 아. 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차인 것 네. 같고 이제 차에 조금만 더 적응해서 운전을 하시면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운전 아. 재미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는 이제 준비가 네.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 이제 단 하나 2단 들어가는 거 문제만 네. 아까 제가 몇 번 해보다 결국 실패를 했는데 이 부분만 네. 조금 한번 정비를 받아보셔가지고 네. 상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